우리가 설계를 하려면 반드시 알아야 할 기본 상식이 뭐냐면 종입니다. 그러니까 도면의 크기, 이게 기본 상식이에요. 반드시 여러분들은 알고 계셔야 되고 외워두셔야 됩니다. 그래야 설계자로서 인식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도면의 크기와 관련한 명령어들, 이제 이런 것들을 조금 설명을 할 겁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이 사용한 종이들이 있을 겁니다. 회사에서 사용하는 종이들이 있는데 뭐 제일 많이 쓰는 게 A4, A3, B4, B5 이렇게 네 가지 종류의 종이를 정말 많이 사용합니다. 그죠? 차이점이 뭔가요? 종이의 크기 말고 차이점 특별히 모를 거예요. 그죠? 그리고 왜 이렇게 종이가 나눠져 있는지도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중에 설계용 종이는 뭘까요? 보면 A로 가는 종이 아니면 B로 가는 종이. A. 네. 설계용 종이는 1번 A 계열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럼 B 계열은 뭘까요? B 계열은 인쇄 출판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여러분들 신문이라든지 뭐 카탈로그라든지 브로셔라든지 이런 건 전부 다 B 계열에서 출력합니다. 그리고 문방구 가서 이제 그런 거 많이 하죠. 전지 주세요 이런 거 하잖아요. 그게 B 계열입니다. B 계열이에요. B제로입니다. B제로. 전지가. 자, 그럼 우리는 적어도 A 계열의 종이는 크기를 알고 계셔야 돼요. A0가 가장 크고요. 그 다음 A1, A2, A3, A4 여기까지 이렇게 5종류의 종이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5개의 종이는 여러분들이 암기하고 계시면 돼요. 먼저 A0는 이렇게 됩니다. 1189mm에 841mm 또는 841mm에 1189mm 가로 세로를 뒤집어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도면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보통 이게 긴 쪽이 가로로 씁니다. 이렇게 설계하지 않아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가로로 설계하는데 가로 곱하기 세로잖아요. 그래서 1189 곱하기 841 이렇게 쓰는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쓰세요. 1189 841 이렇게 쓰십니다. 그 가로로 놓고 쓰고 계시는 분들이 제법 많으세요. 오히려 제가 이상할 만큼 안 쓰시더라고요. 잘 모르겠어요. 습관인지 아니면 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저는 도면은 가로로 놓고 이렇게 설계를 하는데 뭐 예외 규정은 있어요. A4는 예외 규정입니다. A4는 세로 설계가 가능해요. 근데 그 외에는 다 이렇게 가로 설계를 원칙으로 합니다. 이해되셨죠? 근데 다만 하나 더 예외 규정을 두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롯데타워를 건설한다고 생각을 해보시죠. 그럼 이렇게 해서 100층을 설계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이렇게 해서 100층을 설계하는 게 나을까요? 이럴 땐 세로가 낫겠죠? 그건 이제 상황 논리이겠지만은 세로로 표현하기에 더 적합한 것들은 그냥 이렇게 도면을 용지를 돌려서 설계를 합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는 이렇게 가로 설계를 원칙으로 합니다. 그래서 가로 곱하기 세로 이렇게 쓰시면 되겠고, 또 하나는 그 A0하고 A1, A1하고 A2, A2하고 A3 각 용지별 종이 크기는 딱 절반입니다. 이렇게 절반 접으면 돼요. 지금 제가 A4 용지 들고 있었잖아요. 이거 절반 이렇게 딱 접었잖아요. 이게 A5입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A0를 절반 접으면 A1이 되는 거고, A1을 절반 접으면 A2가 되고, A2를 절반 접으면 A3가 되고, A3 절반 접으면 A4가 됩니다. 자, 이해되시죠? 그럼 다시 한번 보죠. 원래 이런 크기였는데 제가 절반을 접었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더 길어지죠. 세로가 더 길어지죠. 그러니까 종이가 이렇게 돼야 됩니다. 맞습니까? 자,
그러니까 종이 크기가 이렇게 돼요. 절반 접었으니까 얘가 앞으로 갑니다. 그리고 절반이잖아요. 얘를 2분의 1로 해서 뒤로 보냅니다. 자, 앞으로 오고요. 뒤로 가고요. 2분의 1 하고요. 다시 앞으로 가고요. 절반 나누고요. 앞으로 가고 다시 절반 나누고. 이해되셨나요? 얘를 기본값으로 해서 얘를 뒤에 있는 값을 앞으로 보내고 얘는 2분의 1에서 뒤로 보내고 앞으로 가고 2분의 1에서 뒤로 보내고 앞으로 가고 2분의 1에서 뒤로 보내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종이 크기가 됩니다. 자,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설계자라면 이 5개의 종이를 다 외우고 계셔야 됩니다. 제가 되게 많이 얘기를 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A2 사이즈 얼마인가요? 수업 시간에 이제 종종 그런 얘기 할 거예요. A4 사이즈는 얼마인가요? 라고 물어볼 겁니다. 막히시면 안 돼요. 그냥 구구단 하듯이 이 사이즈는 암기하셔야 돼요. 어렵지는 않아요.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요거 딱 좋아요. 이렇게 외우세요. 전화번호입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그분의 전화번호요. 그렇게 외우시면 절대로 잊어버릴 일은 없을 겁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이렇게 배웠어요. 저는 실업계 고등학교 나왔거든요. 선생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니네들이 좋아하는 그 사람의 전화번호니까 반드시 외워라. 근데 특이하게 음률이 좋더라고요. 841-1189. 그래서 음률이 좋아서 외우기가 되게 쉽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선생님 되게 특이하시다. 잘 가르쳐 주신다 그랬는데 대학 가니까 다른 학교에서 온 친구들도 그렇게 배웠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뭐지 그랬는데 사회 나가서 보니까 다 그렇게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만 잘 가르치는 게 아니고 우리 선생님이 다른 분 거 카피했구나. 그래서 학원에서 강사하는데 다른 선생님들도 이렇게 가르쳐 주더라고요. 아마 전국에서 다 그렇게 가르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그분의 전화번호 841-1189. 그러면 외우기 쉬우실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고 2분의 1하고 앞으로 가고 2분의 1하고 그러면 몇 번만 해보시면 금방 외우실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종이는 어떤 걸까요?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용지. 어떤 건 조금 적게 사용하고 어떤 건 조금 많이 사용하고 요렇게 두 개가 제일 많이 사용합니다. A2하고 A3 많이 사용하고, 혹시 여러분들 중에 그 CAD 활용 능력 시험 보실 분 계시는가요? CAD 활용 능력이죠. 요거 CAT라고 하죠. CAT는 A4입니다. CAT는 A4. 그 다음에 전산응용 건축제도 기능사는 A3. 혹은 기계 기능사는 A3. A3에다가 도면 그려야 돼요. 예전에는 손으로 그릴 때는 A2에다가 설계를 했습니다. 저도 A2에다가 설계를 했어요. 그러니까 샤프로 이렇게 원도 그리고 그 위에다 트레이싱 페이퍼즈 붙여가지고 먹펜이라 그러죠. 그 레터링이라고 하는 그 레터링 펜 가지고 사도를 그려서 제출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시험 자체가 CAD로 시험을 봐요. 전산응용, 건축, 기계 다 CAD로 시험을 보고 제출도 다 CAD에서 프린트합니다. A3로. 조금 이제 바뀌었습니다. 근데 제가 했던 것 중에 이제 그런 것들이 있어요. A3로 우리는 현장에서 사용하는데 납품할 때 A2로 납품하더라고요. A2로 납품합니다. 그럼 A2로 출력해서 납품하시면 돼요. 아직도 A2 많이 쓰는 데 있어요. 아파트 대단지 같은 경우는 A0도 쓸 수 있을 겁니다. 아파트라든지 공장 큰 데 있잖아요.
그런 데는 A0에다 설계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쭉 사용하시되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는 거 그러면 A3를 제일 많이 쓸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더 좋아요. 프린터 모르는 사람 없죠? 그죠? 플로터 들어보셨나요? 처음 들어보시나요? 자, 프린터의 크기는 어디까지 나오나요? A3요. 근데 여기 지금 보면 A0, A1 있잖아요. 답변하기 적당한 말을 찾지 못했어요. 간혹 빅스비가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A0나 A1, A2에다가 출력할 때는 어떤 걸 써야 되죠? 그게 플로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게 플로터예요. 원래 프린터가 아니고 플로터에다 출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사용하는 명령어가 플롯이에요. 이거 출력 명령어입니다. 오토캐드에서 플롯은 출력하세요 라는 뜻입니다. 다른 여타의 프로그램은 프린트잖아요. 근데 오토캐드는 프린트가 아니고 플롯입니다. 이해되시죠? 근데 저 플로터가 되게 비싸요. 그러면 이제 감이 안 와요. 도대체 얼마길래. 제가 칼라도 되고 그 다음에 자동 공급 장치에 자동 커팅까지 생각을 해요. 그럼 제네시스 하나 이렇게 세워놓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면 감이 조금 잡히시나요? 좀 좋은 거 내가 좀 괜찮은 거 살 거예요. 그러면 한 5천만 원 정도 들어가요. 아이씨, 돈 없네. 10년 된 거 중고 좀 하나 사야지. 10년이요. 그런 게 500에서 한 800 정도 해요. 플로터가. 엄청 비싸요. 좀 좋은 거 살려면 그래요. 용지도 그러니까 용지 공급도 수동이고, 커팅도 수동이고, 이런 것들은 좀 싸요. 근데 이제 용지 같은 건 자동 공급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커팅도 자동 커팅 해줘야 좀 편하니까, 이제 플로터 좋은 걸 쓰려면 힘든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너무 비싼 거니까 결국은 프린터로 내려가는 겁니다. 예전에는 플로터에서 A2로 출력했는데 소위 말해서 돈 있는 사람만 출력했단 말이죠. 그럼 돈 없는 영세한 기업들은 어디로 가요? 인쇄소로 가요. 인쇄소 가서 출력해 주세요 이런단 말이죠. 그랬다가 이제 언제지? 94년, 95년, 96년 요때 컴퓨터 붐이 불어요. 그때 프린터가 엄청 싸졌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그때 A4 칼라 잉크젯이 한 30만 원 정도 했었어요. 그때 30만 원 했는데 지금은 그보다 더 싸요. 지금 제가 사용하는 게 그 칼라 레이저, A4 칼라 레이저 쓰고 있거든요. 12만 원이면 사요. 그러니까 많이 싸진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같으면 그러면 플로터 쓰겠습니까? 프린터 쓰겠습니까? 당연히 프린터 쓰는 거죠. 근데 프린터의 한계는 A3니까 자연스럽게 용지도 A3로 바뀌게 된 거고, 예전에 오토캐드에서 명령을 실행하면 리밋이라는 명령을 실행하면 A2였습니다. A2였는데 지금은 A3로 바뀌었어요. 시대가 바뀌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A2 사이즈를 외워두셔야 돼요. 420에 297, 그 다음 A4도 많이 사용하니까 297에 210, 이 정도는 암기하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자, 리밋이라는 명령어입니다. 그리고 리밋, 도면의 크기를 지정하는 명령어입니다. 잘 쓰지 않아요. 거의 쓰지 않아요. 거의 쓰지 않습니다. 근데 알고만 계세요. 자, 제가 여기다 리밋이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이고 그냥 넘어가 버렸네. 다시 리밋, 로우 레프트 코너, 아래쪽 왼쪽, 아래 왼쪽. 여러분들 종이가 이렇게 있으면 아래 왼쪽에서 위 오른쪽으로 가는 게 제일 쉽습니다. 보세요. 자, 여러분들 입장에서 보시죠. 원점 플러스 맞습니까? 여러분들 입장에서 보시면 그래요. 여기가 원점,
그 다음 x 플러스 y 플러스. 근데 만약에 여기를 원점으로 하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죠. 여기다 원점하면 갑자기 헷갈린다. 플러스 마이너스인가요? 그렇게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가장 손쉬운 게 그 왼쪽 아래가 원점이 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 위에 뭐로 되어 있나요? 420에 297로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네. 이렇게 종이에 영역이 딱 지정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그려볼 건데요. 0,0에서 420,297 여기까지입니다. 요게 도면의 크기예요. 근데 크게 문제되지 않아요. 도면 바깥쪽에도 원이 그려집니다. 이렇게요. 뭐 크게 문제되지 않아요. 근데 이 리밋을 잘 쓰지 않아요. 잘 쓰지 않습니다. 원래 쓰진 않아요. 근데 나중에 이제 줌이라는 명령어 할 때 쓸 수밖에 없어요. 자, 다시 봅니다. 자, 리밋. 여기 보시면 온오프 보이시나요? 지금 오프 되어 있습니다. 이거 온 시킬 겁니다. 온을 시키면 어떻게 되냐면 이 영역 안쪽에서는 이상 없이 잘 그려집니다. 근데 영역 밖으로는 안 그려져요. 아무리 뭘 해도 안 그려져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리밋을 온 시키면 그 안에 내가 지정한 요 영역 안쪽에서만 도면을 사용하겠습니다. 도면을 그리겠습니다. 영역 바깥쪽으로는 안 그리겠습니다. 이런 뜻이 돼버립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자, 다시 한번 봅니다. 리미트 오프. 자, 그러면 바깥쪽으로 그려지는 거 이해되시죠? 그래서 보통은 리밋을 오프해 놓고 사용합니다. 크게 문제되진 않아요. 리밋을 언제 쓰냐면 줌 명령어 할 때 사용해요. 줌 명령어 할 때. 줌. 자, 제가 줌 명령어에 대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줌. 이거 화면 축소 확대 명령입니다. 단축킨 Z입니다. 아마 위에서 설명한 걸로 기억을 하는데, 자, 여기 있네요. 화면 축소 확대 명령어 단축키 Z, 마우스 휠을 돌립니다. 그럼 줌인 줌아웃 됩니다. 기억나실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설명하면 줌 명령어는 이런 겁니다. 휠을 안 쓸 거예요. 줌. 그러면 명령어들이 이렇게 쭉 나와요. 쭉 나오는데 여기 보면 스케일 팩터 보이시나요? 그리고 NX와 NXP 이렇게 씁니다. 요건 좀 이따 설명하기로 하고 몇 가지만 좀 보여드리면, 내가 보고 싶은 부분을 이렇게 클릭해주면 확대됩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줌. 올은 전체 보기입니다. 다시 볼까요? 줌. 내가 보고 싶은 데를 영역을 지정하면 확대됩니다. 줌. 익스텐트라고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익스텐트가 휠 2번 더블 클릭한 겁니다. 그러면 화면 확대. 자, 이해되시죠? 한 번씩 해보시죠. 제가 잘 사용하는 게 이거예요. 줌에다가 여기서 그냥 엔터를 칩니다. 줌 명령어 실행하고, 이렇게 줌 명령어 실행하고 보시면 리얼타임이라는 게 하나 있어요. 엔터. 그 다음에 이건 그냥 드래그입니다. 그럼 위아래로 이렇게 보이시나요? 자연스럽게 줌인 줌아웃 되는 거 보이시나요? 휠을 돌리면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딱딱 끊겨서 들어가죠. 근데 리얼타임은 스무스하게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건 일반적인 드래그입니다. 제가 종종 사용하는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한번 해보시죠. 자, 근데 지금부터 봐야 될 게 이겁니다. 줌 한 다음에 여기다 숫자를 쓸 수 있어요. 여기다가 1 쓰면 이렇게 딱 1대1로 바뀝니다. 이렇게 줌 1. 그럼 1로 바뀐 거 보이시나요? 2 그러면 2배 확대. 3 그러면 3배 확대. 4 그러면 4배 확대. 다시 1 그러면 1대1로 확대. 이해되시나요? 바로 이걸 기억을 하셔야 돼요. 줌 명령어 뒤에 숫자를 붙이는 거. 이게 무슨 뜻이냐면 리밋을 기준으로
이런 뜻입니다. 리밋을 기준으로 내가 지정한 숫자만큼 확대 축소하세요 이런 뜻입니다. 여기다가 줌 0.5 그러면 리밋을 기준으로 0.5배 축소하세요. 자, 2 그러면 2배 확대하세요. 이해되셨나요? 이게 리밋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1 그리고 엔터.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리밋이라는 명령어 뒤에 리밋이란다. 줌 명령어 뒤에 숫자를 붙이는데 이렇게요. 숫자 뒤에 x를 붙일 수 있습니다. 숫자 뒤에 x를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이렇게 뒤에 x를 씁니다. 그럼 이건 뭐냐면 스크린을 기준으로. 이해되셨나요? x자가 붙으면 현재 스크린을 기준으로 란 뜻입니다. 여기다가 제가 2x라고 해봤습니다. 그러면 줌 2x 그럼 커지는 거 보이시나요? 현재 스크린을 기준으로 2배 확대하세요 이런 뜻이 됩니다. 이해되시죠? 근데 그냥 2 그러면 2배란 뜻이죠. 리밋을 기준으로 2배란 뜻인데 그냥 2 쓰면 그냥 숫자만 쓰면 어차피 기준이 누구예요? 리밋이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화면을 제공할 수밖에 없어요. 2라고 쓰고 엔터 치면. 그런데 2x 쓰면 어떻게 돼요? 기준이 바뀌었죠. 누구로? 현재 화면을 기준으로. 이 화면에 2배 확대해 주세요.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다시 줌 2x 그러면 현재 화면에 2배 확대해 주세요. 이런 뜻이 됩니다. 한번 해보시죠. 만약에 축소하려면 어떻게 할까요? 0.5x 그럼 축소가 되는 거죠. 0.5x 이 축소는 조금 더 정확하게 사용하는 방법이 하나 더 있어요. 그거는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설명하기로 하고요. 일단 줌 명령어에 숫자 쓰는 방법 이해되시죠? 네, 오늘은 그것까지만. xp는 우리 제일 마지막 시간에 할 겁니다. 숫자 xp는 제일 마지막 시간에 합니다. 지금 할 건 아니에요. 자, 다음 보시면 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하나 더 알고 있어야 될 기초 상식이 있습니다. 축척이요. 여러분들 축척 들어보셨나요? 축척이라는 말보다는 척도라는 말이 맞습니다. 척도요. 척도라는 말이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면을 그리기 위해서 척도를 지정하는데 이 척도가 뭐냐면 도면에 그려지는 실물과의 비율, 이걸 척도라고 합니다. 이해되셨나요? 도면에 그려지는 실물과의 비율. 말이 좀 이상하네요. 어렵네요. 자, 어쨌든 척도, 그러니까 이 척도에는 3개가 있습니다. 배척이라는 게 있고, 현척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 축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3가지가 있어요. 얘는 도면에 실물을 크게 그리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도면에 실물을 크게 그리는 겁니다. 그래서 배척이라고 합니다. 척도는 참고로 이렇게 써요. 여기다 쓸까요? 도면 대 실물. 이게 우리가 사용하는 축척, 흔히 얘기하는 축척 비율이 이겁니다. 도면 대 실물의 비율입니다. 도면에 4mm이지만 실제로는 1mm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앞에가, 숫자 앞에가 커요. 현척은 도면과 실물을 같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실물을 들어다가 도면 위에 딱 갖다 놓으면 크기가 똑같아요. 주로 기계 도면이 그러합니다. 기계 도면은 대부분 다 현척을 사용합니다. 도면의 1mm가 실물의 1mm입니다. 이런 뜻이 됩니다. 축척은요, 도면의 실물을
작게 표현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도면의 1mm가 실물의 40mm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실물의 40mm가 도면의 1mm로 나온 거죠.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뭐라고 얘기해요? 4배 확대해서 그렸습니다. 근데 얘는 뭐 40분의 1로 그렸습니다. 또는 40분의 1로 축소해서 그렸습니다.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이건 반드시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자,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 여기까지 딱 배웠어요. 여기까지 딱 배웠습니다. 자, 현장에 나갔습니다. 제가 현장에 딱 갔어요. 야, 여기 실측 좀 해보자. 그러니까 현장을 재는 거죠. 현장을 쟀더니 가로가 1000mm에 세로가 8000mm입니다. 가로가 1000mm에 세로가 7000이에요. 그럼 무슨 뜻이에요, 이건? 10m에 8m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설계의 기본 단위는 밀리미터입니다. 밀리미터예요. 그러니까 밀리미터로 표현합니다. 근데 미터로 빨리 바꿔야 돼요. 이해되시죠? 어떻게 바꿔요? 1000mm가 1m입니다. 그래서 1000단위 자릿수를 찍으면 금방 알아요. 1000단위 자릿수를 찍으면 이거 딱 지우면 돼요. 그럼 바로 미터로 바뀝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현장에 갔더니 10m에 8m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사무실로 왔어요. 제가 A3에다가 그릴 겁니다. 420에 297이에요. 어떤가요? 종이보다 현장이 더 크죠? 종이보다 실물이 더 크죠? 그러면 이건 축척으로 그려야 됩니다. 얼마나 작게 그려야 되죠? 이게 문제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오늘 배워야 될 겁니다. 이거 얼마나 작게 그려야 되죠? 제가 고등학교 때 뭐라고 배웠는 줄 아세요? 선생님이 대학 가면 배워. 대학 갔어요. 교수님이 뭐라 그런지 아세요? 실무 나가면 배워. 실무 딱 갔어요. 팀장님이 뭐라 그런 줄 아세요? 니네 학교에서 뭐 배웠니? 이렇게 계산합니다. 실물에 곱하기 2배를 합니다. 실물에 2배를 하세요. 여기 나와 있는 2는 경험치입니다. 제가 경험한 게 아니고 제 선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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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배. 그러니까 어딘지 몰라요. 그 끝이 어딘지 모르지만 써보니까 2배 정도 하면 적당하겠더라라고 하는 경험이 내려오는 겁니다. 여기다 1.5배를 하셔도 좋고 2.5배 하셔도 좋고 3배 하셔도 좋아요. 근데 2배 하는 게 가장 적당해요. 너무 타이트하지도 않고 너무 널널하지도 않고 2배 해도 많이 타이트하기는 해요. 왜 그러냐면 실물에 뭐가 들어가요? 치수가 들어가요. 표제란도 들어가야 돼요. 메모도 들어가야 돼요. 노트라고 하죠. 노트도 들어가야 돼요. 범례표도 들어가야 돼요. 여러 가지 들어갈 게 많아요. 그래서 2배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그려야 될 종이로 나누어 버리세요. 이게 축척 구하는 공식입니다. 제 선배가 이렇게 알려줬어요. 아까 똑같은 얘기만, 넌 도대체 뭐 배웠니? 그러고 가르쳐 주신 게 이거예요. 자, 볼까요? 자요. 그러면 가로는 가로끼리, 세로는 세로끼리. 자, 만에 2배를 하고 420으로 나눕니다. 8000에 2배를 하고 297로 나눕니다. 왜냐하면 종이와 딱 맞춰서 가로 세로가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비율이 서로 다르니까 그래요. 1000 곱하기 2 나누기 420 47.6 나오네요. 이거 47. 그 다음 8000 곱하기 2 나누기 297 53 나왔네요. 네, 축척이 가로는 47, 세로는 53. 그런데 비례가 다르면 안 되잖아요. 가로, 세로 비례 똑같이 줍니다. 그러니까 누구 하나 버려야 돼요. 누구 버려요? 네, 얘 버립니다.
얘가 기준이에요. 그러면 도면 1대 53으로 그려야 되겠네요. 그러면 안 돼요. 또 우리가 사용하는 축척이 1대 53은 없어요. 1대 50이 있고 1대 60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우리가 사용하는 축척은 1대 50이 있고 60이 있어요. 대부분 다 일자리 안 써요. 대부분 다 일자리 안 씁니다. 그러니까 50, 60 이렇게 가요. 그러니까 10, 20, 30, 40, 50, 60 이렇게 가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제 53은 기준이긴 한데 이 무슨 기준이냐면 50을 쓸 건지 그러니까 1대 50으로 그릴 건지 1대 60으로 그릴 건지의 기준이 되는 거죠. 자, 이제 여기서 나오는 게 뭐냐면 설계자의 재량입니다. 얼마로 할까요? 저 같으면 1대 50 쓸 것 같아요. 왜요? 2배 했잖아요. 2배 했으니까 3 정도의 비율은 커버 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1대 50 쓸 것 같아요. 근데 좀 설계 여기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러면 1대 60 쓰면 돼요. 이해되시죠? 네. 저 같으면 1대 50, 여기는 1대 50. 그러면 이런 경우 축척은 1대 50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축척 계산하는 거 어렵지 않죠? 한번 해보실까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체크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축척, 실제로 사용하는 축척이 어떤 게 있을까요? 이해되시나요? 지금 제가 손에 들고 있는 게 이게 스케일자예요. 여기에 1, 2, 3, 4, 5, 6만 있어요. 1, 2, 3, 4, 5, 6만 있어요. 저기처럼 지금 80이 없어요. 80, 90이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80, 90은 잘 안 쓴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80하고 90은 잘 안 써요. 이해되셨나요? 지금처럼 1대 80이잖아요. 그럼 100으로 넘기는 게 맞아요. 1대 80을 쓰는 게 아니고. 근데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요. 100은 너무 많이 남을 것 같고 그래도 80은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물어보는 거죠. 이거 80을 써야 될 것 같은데 써도 괜찮을까요? 라고 여러분들 이제 위에 이제 팀장님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저도 그랬거든요. 늘 물어봤어요. 이거 계산해보고 한 80 정도 나왔는데 써도 될까요? 그럼 이제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대체적으로는 써 괜찮아 이렇게 나와요. 1대 80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1대 40의 2배죠. 암산하기 쉬워요. 그러니까 쓰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우리가 암산할 수 있으면 써도 괜찮아요. 여기에 보시면 120하고 150도 써요. 잘 안 쓰는데 나오면 써요. 250도 나오면 씁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여기 1200이나 1500 혹은 2500 이런 것도 쓴다는 얘기예요. 여기 중간에 800하고 900도 나오면 쓸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해되시죠? 또 하나 아주 특이한 걸 하나 씁니다. 정말로 특이한 걸 써요. 루트 2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루트 2요. 이거 씁니다. 아주 특이하게 이걸 써요. 어디서 쓰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KS에 있어요. 루트 2라는 축척을 씁니다라고 KS에 딱 못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전산응용 건축제도나 혹은 기계제도 기능사에서 축척 물어볼 때 얘가 꼭 나와요. 시험에 한 번씩 나와요. 그래서 루트 2를 거기다 넣어놓고 사람들이 루트 2 찍을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합니다. 루트 2가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가 사용하는 종이 있죠. A계열. 얘가 1대 루트 2랍니다. 비율이. 가로대 세로의 비율이 1대 루트 2랍니다. 그래서 축척도 루트 2라는 축척이 있습니다. 간혹 누가 루트 2라고 써놓는데 무식하게 이런 거 쓰면 어떻게 해? 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있습니다. 실제로 루트 2라는 축척이 있어요.
요거만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자, 여기에 보니까 1대 50이었어요. 1대 50입니다. 그러면 A3 같은 경우 420에 50배 21,000이네요. 그 다음에 297 곱하기 50배 1485네요. 자, 이렇게 됩니다. 자, 이해되시죠? 50배 했으니까 A3를 50배 한 경우에요 지금. 그럼 이렇게 됩니다. 라인 0,0에서 골뱅이 21,000,0 다시 옵셋 14,850 라인 보이시죠? 이 도면이, 이 사각형이 A3 50배 한 도면입니다. 이해되셨나요? 라인 중간점에서 자, 도면의 크기가 얼마였어요? 18,000이죠? 옵셋 5,000 옵셋 4,000 이거 잘못 그렸다. 옵셋 4,000 트림. 자, 18,000짜리 도면 그려진 거 보이시나요? 1대 50배로 그린 겁니다. 한번 그려보세요. 자, 지금 제가 여기다가 사각형을 하나 그렸는데 얘가 A3 실사이즈입니다. 실제 사이즈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420mm 실제 사이즈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줌 1 그러면 이렇게 1대1 사이즈가 나오는 거죠. 그죠?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 1대 50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얼마를 해야 되죠? 얼마를 해야 이거 전체를 볼 수 있는 거죠? 줌 5이나 익스텐트 말고요. 0.05? 네. 너무 어렵게 계산하지 마시고요. 분수 쓰시면 돼요. 이렇게요. 50분의 1이잖아요. 자, 그럼 50분의 1로 맞춰진 거 보이시나요?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우리가 이제 줌에 이렇게 분수로 쓰는 게 실제 우리가 사용하는 방법이 이겁니다. 그러니까 슬래시, 그러니까 50분의 1 혹은 100분의 1 혹은 60분의 1 이런 식으로 쓰는 게 우리가 실제로 쓰는 거예요. 0.5, 0.3 이거 안 쓰고 분수로 바꿔가지고 쓰시면 됩니다. 자, 전체 크기가 안 나와 있습니다. 대략의 크기만 파악하시면 돼요. 자, 라인 그냥 길게 그 다음 옵셋 10mm 다시 42mm 4mm 이게 전체 크기입니다. 왼쪽에 나와 있는 전체 크기.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이렇게 가면 돼요. 얘를 옵셋 시킵니다. 옵셋 65mm 그러면 이렇게 모양이 되는 거죠. 트림으로 잘라냅니다. 자, 그 다음 여기서부터 옵셋 4mm 그 다음 66mm 그리고 여기서 선을 그리시면 돼요. 이때 중요한 건 0도입니다. 0도에서부터 항상 각도를 측정하셔야 되는데 다행히 얘가 이 과제물은 0도부터 측정이 되어 있습니다. 105도. 다만 선의 길이, 여기까지 선의 길이는 몰라요. 그러니까 그냥 길게 쓰시면 돼요. 라인 끝점에서 골뱅이 100만큼 105도. 그 다음에 나머지 트림으로 잘라내시면 됩니다. 그 다음 여기 서클 반지름 4mm 트림으로 잘라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여기서부터 가는 거죠. 옵셋 18, 24, 다시 18, 서클 교차점에서 반지름 5mm. 자, 라인 원래는 탄젠트에서 탄젠트로 그리셔야 됩니다. 이렇게. 자, 다시 볼까요? 탄젠트에서 탄젠트로. 자, 이해되시죠? 그 다음 좀 더 크게 그리라고 했습니다. 3에서 5mm 정도. 옵셋 3mm. 나머지 트림으로 자르시면 돼요. 자, 얘 지우고 한 번 더 트림. 그럼 중심선 모양 만들어진 거 보이시죠? 이 선의 모양은 다음 시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선의 모양하고 선의 색상 지정하는 방법은 다음 시간에 알려드릴 거고, 오늘은 그냥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그 다음 옵셋 5mm, 다시 옵셋 34.5mm. 자, 지우고 서클 반지름 6mm, 옵셋 3mm. 자, 선 연장하고요. 나머지 트림으로 잘라내시면 네, 완성됐네요. 자, 한번 그려보시죠. 자, 이 과제물은 전체적인 크기는 여기 하나 나와 있고, 여기 30, 39, 41 나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그릴 수 없다는 거죠. 왜냐면 여기 길이가 없어요. 여기 길이도 모르고 여기 길이도 모릅니다. 결론은 이렇게 그리셔야 돼요. 이해되시죠? 자, 봅니다. 자, 라인 선을 제가 그냥 길게 그렸습니다. 다시 밑으로 길게 그렸습니다. 옵셋 62mm. 자, 트림으로 끊고 그 다음 간격 띄우기. 옵셋 30mm, 다시 39mm, 41mm. 자, 트림으로 잘라내고요. 이 위로 10mm. 나머지 이제 트림으로 끊으시면 이제 기본 모습은 완성이 됩니다. 얘는 일부러 살려뒀고요. 자, 여기 교차점이 중심이 돼서 반지름 39mm. 그 다음 선이 이렇게 올라갑니다. 여기 각도가 65도. 다행히 여기가 0도입니다. 자, 라인, 그리고 요 원이 39mm죠? 그러니까 골뱅이 39mm만큼 65도 방향. 자, 트림으로 끊으면 되겠고요. 그 다음 이 안쪽에 조그만 원이 하나 또 있네요. 서클 22.5mm. 트림으로 끊으면, 자, 기본 모습은 완성됐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게 몇 도인지 몰라요. 각도 계산이 안 됩니다. 자, 칠판 보시죠. 라인 클릭하고 선의 길이가 나와 있습니다. 선의 길이는 10mm예요. 골뱅이 10mm만큼 마이너스 42도 방향. 이렇게요. 그 다음에 선의 길이 모릅니다. 위로 올라가는 선은 얼마인지 몰라요. 100mm만큼 101도. 그러면 충분히 길게 올라간 거 보이시죠? 네, 나머지 트림으로 잘라내시면 이렇게 지울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 101도, 101도, 37도, 42도. 그래서 마이너스 42도라는 걸 계산할 수 있고요. 옵셋 12mm, 13mm. 서클 파이로 나와 있네요. 지름 14, 다이아메타 14. 옵셋 3mm. 트림으로 끊고 지우면 완성됐네요. 자, 완성시켜 보시죠. 요가제물하고 요가제물은 여러분들이 한번 그려 보시고요.
제가 요렇게 그려 볼 테니까 요 두 개는 여러분들이 한번 그려 보세요. 자, 요과제물부터 봅니다. 이 과제물은 전체 크기는 없지만 중심선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중심선을 먼저 그리시면 돼요. 자, 라인, 선은 얼마인지 모르지만 일단 길게 그 다음 옵셋 50mm, 그 다음 서클, 왼쪽에는 반지름 15, 다시 한번 반지름 8, 오른쪽에는 반지름 5, 반지름 10. 자, 이 상태에서 3mm만 더 옵셋 하겠습니다. 중심선의 길이를 정리하는 거죠. 그러면 중심선까지 모양이 만들어졌죠. 이때 이제 주로 실수를 많이 하는 게 이렇게 교차점에서 교차점으로 이렇게 그려버리면 안 돼요. 보세요. 여기 선이 어떻게 됐나요? 원을 침범해 버렸죠. 그죠? 네. 이럴 때는 뭘 쓰냐면 바로 탄젠트라는 오스냅을 쓰셔야 됩니다. 탄젠트에서 탄젠트로 이렇게요. 그러면 교차점이 어디 발생하냐면 여기 발생합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이 뒤에 이렇게 발생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라인, 탄젠트에서 탄젠트로 이렇게 그리셔야 돼요. 자, 이해되셨나요? 자, 한번 그려 보실까요? 자, 마찬가지입니다. 중심선을 먼저 그리시면 돼요. 이렇게 중심선을 그리고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자, 라인, 중심선 길게, 한 번 더 중심선 길게, 옵셋 60mm, 다시 20mm,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40mm인 거죠. 자, 그 다음 서클. 자, 지금 중간점 걸렸죠. 교차점 걸린 게 아니고 항상 잘 체크하셔야 됩니다. 보니까 파이 20, 파이 30, 즉 지름 20, 지름 30입니다. 다이아메타 20, 다시 한번 다이아메타 30, 옵셋 3mm, 트림으로 제가 미리 끊어 놓습니다. 다시 서클, 반지름 5mm, 이렇게 반지름 5mm가 두 개 있습니다. 다시 서클, 반지름 10mm, 역시 옵셋 3mm 해서 중심선을 미리 끊어 놓습니다. 자, 그 다음 여기서 적당히 선을 옵셋합니다. 뭐 3mm만 이렇게 옵셋 할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자주 받는 질문이 여기 접하고 여기 접하고 여기 접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그거 아닙니다. 왜냐면 반지름 값 들어있죠. 그러니까 여기 접하고 여기 접하면서 반지름이 15인 원이 되는 겁니다. 서클, TTR, 접하고 15 엔터. 그 다음에 트림으로 끊으시면 모양이 이렇게 나오고요. 또 하나 받는 질문이 뭐냐면 제가 여기 반지름 5인원을 두 개를 그렸습니다. 분명히 여긴 반지름 5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안 되어 있거든요. 생략한 겁니다. 똑같은 치수가 있으면 생략할 수 있어요. 여기에 얘가 반지름 10으로 되어 있잖아요. 얘도 반지름 10입니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생략된 겁니다. 자, 이해되시죠? 그 다음 라인, 탄젠트에서 탄젠트로, 다시 한번 탄젠트에서 탄젠트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트림으로 끊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트림으로 끊으시면 모양 완성됐네요. 자, 한번 그려 보시죠.